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15년 차인 40대입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가끔 식당이 바쁠 때 부모님 일손을 돕다 남편과 연유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성실하고 인성이 좋은 남편을 칭찬했지만 결혼을 허락받을 때는 조금 어려움도 있었어요. 남편은 부모 형제도 없는 거나 다름이었거든요. 남편이 좋은 사람인 건 알았지만 하나뿐인 딸과 결혼을 시키기에는 우리 부모님도 부모인지라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남편이 10살쯤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홀로 어린 아들을 돌보기 어려워하셔서 지방에 있는 친가에 맡겨졌었다고 합니다. 10살이었기에 엄마의 얼굴도 이름도 모두 기억을 하였고 외가에 대한 기억을 잊을까 외갓집 지역이나 이모들 이름을 수첩에 적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린 남편의 기억에 엄마는 막연한 그리움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이혼 후 시골에서 자라게 된 남편의 기억에 아버님은 자주 오시지 못했고 같이 살던 삼촌은 너무 무섭기만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농사일로 바쁘셨고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없으셨기에 시골에서의 기억은 그리 좋지 못했다고 해요.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무작정 엄마를 찾아 서울에 왔지만 당연히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했기에 사실 그럴 여유도 없었죠. 그러다 21살에 그나마 종종 연락하던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삼촌과 고모는 남편에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고 알아서 스스로 살아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그 뒤로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삶을 듣고 있자면 이렇게 바른 사람으로 성장한 게 정말 대견할 정도였죠. 남편은 종종 엄마를 그리워하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 어릴 때 멸치볶음 잘 해줬었는데 엄마의 사진이 하나도 없어. 내가 하나는 챙겨둘걸. 갑자기 시골에 보내줘서 그게 제일 아쉬워. 아빠가 돌아가시고 집 정리하면서 찾아봤는데 다 버리셨는지 없더라. 남편의 엄마는 좋은 분이시구나. 남편의 기억에는 최소한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분이 왜 이제껏 자식을 찾지도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 그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끔찍히 소중한데 어린 아이를 두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어머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5년차가 되었을 때 남편에게 여보, 어머님 찾아볼래? 엄마를? 더 늦기 전에 어머님이 당신에게 미안해서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잖아. 세월이 더 흐르기 전에 찾아보자. 찾을 수 있을까? 그럴 거야. 어머님 고향이 어디인지 안다며. 삼촌과 고모는 이제와 제 엄마를 찾는다며 오랜만에 만난 남편에게 못쓸 욕을 하더니 이내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다시 어머니 행방을 찾아 헤매이다가 예상외로 남편이 10살 때까지 살던 동네에서 어머님의 정보를 알게 되었죠. 그 시절부터 어머님과 가까이 지내던 아주머니를 동네에서 찾게 되었고 오래된 어머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는데 그간 번호를 바꾸지 않으셨기에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에게 전화를 하기 전 성심 한까지 먹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현숙님 핸드폰 맞나요? 누구세요? 엄마, 저 형석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남편은 떨리는 두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내 돌아온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냐? 내 연락처 어떻게 알았니? 그게요.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마 어머님이 반기지 않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날 왜 찾는지 모르겠지만 난 새 가정 이루고 산지 오래다. 여기 식구들은 네 존재를 몰라. 나 너희 아버지랑 너 잊고 살았어. 그 인간이 연락하라고 하든 나한테 뭘 바라고 전한 거라면 기대하지 마라.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래?
너도 너 알아서 잘 살아라. 엄마는 없다고 생각해. 어머님은 그렇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괜히 남편에게 엄마를 찾자고 했나 미안하기도 했고 남편이 가여워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일주일 만에 마음의 정리가 끝났는지 여보, 괜찮아. 되려 후련해. 미안해. 당신 마음 많이 아프지? 나한텐 다 이야기해. 괜찮아. 나한테는 당신도 애들도 장인 장모님도 계시는데. 말끝을 흐리던 남편은 울컥했는지 잠들어 있는 아들을 쓰다듬으며 자리를 굳혀 누웠습니다. 그게 남편과 어머님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은 제조업으로 열심히 일을 했고 저는 아이를 키우며 부모님 식당을 도와드렸죠. 그런 와중에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부모님이 남편에게 근처 신도시에 분점을 내고 싶으시다며 다시 식당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고민을 하자 친정 아빠가 결혼을 허락했을 때 우리는 이미 나중에 이 가게를 자네한테 물려줄 생각이었네. 단골도 꽤 있고 전통도 있어서 내 식구 먹고 살만 할 거야. 그런데 아직 나도 이 사람도 일을 할 만해서 저기 옆에 신도시 상업지구에 2호점을 내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위라고 제안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자네만큼 성실한 직원도 없었기에 딱 적임자다 싶어서 그래. 2호점을 낸들 나 혼자 다 하기엔 버겁기도 하고. 남편은 그렇게 아빠의 뜻에 따라 2호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운영하는 본점은 전통적인 갈비집이라면 남편이 운영하는 2호점은 위치가 위치인 만큼 점심 정식과 어린이 메뉴 등을 추가하였고 코로나 기간에 오픈을 하였음에도 배달과 병행해 운영하였더니 입소문이 나면서 잘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 남편의 어머님께서 남편에게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형석이냐? 엄마다.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내 새끼. 어머님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긴 고민 끝에 남편은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때 무슨 마음으로 널 끊어냈는지. 엄마. 우리 며느리 참 참하구나. 우리 이제라도 잘 지내어보자. 순간 쎄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어머님은 그렇게 좋은 분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 촉이 맞았음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재혼한 분에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전 남편의 아들인 제 남편과 연락을 하면 우리에게도 피해가 갈까봐 매몰차게 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나이 많고 장성한 자식이 셋인 부잣집에 재혼하니 사혼을 하신 거였습니다. 아버님과 이혼을 재혼을 하셨다가 또다시 이혼을 했고 사실혼 관계로 영감님과 사셨는데 그 영감님이 돌아가시면서 빈털터리로 쫓겨난 모양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사는 건 미리 알아보신 듯 했고 노년에 비빌 언덕이 필요해 찾아오신 듯 했습니다. 남편의 친모이기에 아예 모른 척하기도 그랬지만 한 번 도와주면 끝이 없을 것 같아 눈 딱 감고 모르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저에게 돈을 요구하던 어머님이 대뜸 친구 집 전전하는 것도 이제 힘들다. 작은 전셋집 하나 얻어다오. 어머님, 저희가 그럴 돈이 어디 있겠어요. 너희 가게 잘 된다며. 내가 다 알아. 엄마, 그만하세요. 갑자기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엄마, 이쯤에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비참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 앞에서 쪽팔리다고요. 뭐야? 이 녀석이? 너 좀 산다고 이 애미를 무시하냐? 제가 살긴 뭘 살아요. 다 장인 장모님이 해주신 건데. 너, 네 애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인간 같지도 않은 네 아빠 만나서. 알지. 자식 버리고 간 사람이라는 거 알지. 버리고 간 자식이 찾아도 안면물 쏴더니 갈 곳 없으니 빈대 붙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보. 얘가 이제 보니 지 아빠 똑 닮았구만. 천하의 호로자식 같으니라고.
남편은 그렇게 어머님을 내쫓듯이 보내었습니다. 쫓겨나가는 어머님의 등 뒤에 대고 굵은 소금까지 뿌려 대더라고요. 아무리 미워도 친엄마인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을까요? 그러고 혼자서 마음 쓰려 할 남편이 안타까웠습니다. 10년 전 모른 척 했을 때는 마음이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엄마도 사정이 있겠지, 새 가정에서 이룰 수 없는 무언가가 있겠지. 혹시 자신에게 아빠가 다른 동생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들을 하며 엄마가 행복하게 바라는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비참하고 힘들다고 하네요. 어머님을 매몰차게 내쫓고는 한동안 가게를 열지 못할 정도로 남편은 힘들어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다시 마음을 잡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참 착한 사람인데 이런 남편의 지난 삶들이 너무나 가엾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남편에게 행복한 날들만이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보, 내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 힘들고 불행했던 만큼 우리 행복하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